그 다음에 7번째 주제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영전략 제1반론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집단화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이야기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먼저 경영 전략이란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 이 경영 전략은 개념적인 측면과 수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좀 그 칠판 가지고 끌고 가면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 개념을 잡아 드립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써 가다 보면 뭐에 계속 부딪힐 거라고요. 경영 환경에 계속 부딪힐 거기 때문에 경영 전략은 경영 환경에 대응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경영 전략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두 번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영 전략은요, 역시나 추가적인 얘기 끌고 가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 첫 번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기업 또는 조직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영 전략은 경영학의 입장에서 좀 상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전략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준거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상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장기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역시나 상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경영 전략은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위 경영자 중에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최고 경영층에서 수립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 전략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실 아까 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모두 세 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가장 상위의 수준의 전략을 우리는 기업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수준의 전략을 사업 전략이라고 하고 그 사업 전략 아래에 있는 전략을 우리는 기능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전략은 상위의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 전략, 그 다음에 기능 전략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정도 내용 가지고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역시나 이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기업은 혼자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뭉쳐 다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 집단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집단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역시나 그 출제랑 관점을 접근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기업 집단화의 유형 또는
분류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물어봐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업 집단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분류 기준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결합 방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준이요? 독립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각각 채워가면 먼저 결합 방향에 따라서는 기업 집단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수평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수직적 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역시나 이미 앞에서 잠깐 보긴 했었는데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역시나 객관식반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 출제자가 수평이나 수직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는 각각 둘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수평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그 단어는 첫 번째 동일 단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두 번째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할 거예요.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문맥상으로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실전에 들어가셨는데 수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당연히 그 표현 역시 둘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어떤 두 가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결합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수평과 수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평적 결합은 동일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수직적 결합이라는 것은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어가면 이 수직적 결합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까요? 전방 결합과 후방 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전방 결합은 뭐고 후방 결합은 뭐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전방은 소비자 방향을 의미하고요. 후방이라는 것은 공급 업체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결합 방향에 따른 기업 집단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독립성에 따라서도 기업 집단화는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립성은 법률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랬을 때 법률적 독립성은 뭐가 될까요? 두 기업 사이에 법인성이 존재하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두 기업 사이에 자금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이 두 개의 독립성 중에 어느 쪽이 상실되기 더 쉬울까요?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기 더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 집단화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용어 이전에 개념부터 가면 첫 번째,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하고요.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그냥 독립적인 거니까 집단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뭐요? 두 기업 사이의 협약 또는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카르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둘 중에 뭐가 상실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쪽이 먼저 상실했을 테니까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된 형태의 기업 집단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기업 집단화를 우리는 콘체른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었으니까 이제 법률적 독립성마저도 상실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화가 있고 그걸 우리는 트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화는 독립성에 따라서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교재상으로 어떤 이야기도 얹어져 있냐면 이 두 개를 결합하는 이야기도 간단하게 얹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수평적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콘체른과 트러스트는 수평적인 결합과 수직적인 결합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기본서 쪽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얘기까지 이어갔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고 기억만 좀 돌이켜 드리면 이 트러스트에서부터 어떠한 이야기, 기업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정리하셨고요. 사실 이제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은 재무관리에서도 여러분들 다루어서 뭐 계산 문제 같은 것들, 합병 가치 같은 것들을 구하는 거 아마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트러스트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영학점에서는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 인수 및 합병은 인수와 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은 거래 의사에 따라서 우호적 M&A와 적대적 M&A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대적 M&A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리했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적대적 M&A와 관련된 전략으로서 인수 기업이 사용하는 공격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피인수 기업이 사용하는 방어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셨던 내용들 그게 바로 이 뒷단에 추가적으로 붙인다면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객관식 교재상으로는 이 정도 가지고 7번째 토픽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